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후보 단일화 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에 양보 경쟁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비공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오늘 문항만 이제 남은 것이고, 근데 그 문항은요,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이미 제시해 놓은 문항이 있으니까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샘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에 이 문제 이제 실무 대표들이 합의를 하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더 이상의 쟁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주 실무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 계속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력이 좀 없는 게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곳은 괜찮은데 한 곳은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여하튼 그 부분은 그건 뭐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국민의당 권은희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안심번호에 열흘 전에 안심번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한 얘기고,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심번호 충분히 문제가 없고요. 당초부터 이 합의가 이렇게 조금 미뤄질 경우에 대비해서 안심번호 기간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한 내용은 이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기존의 합의랑 이건 똑같죠. 2개. 그런데 변한 게 이제 샘플. 조사 대상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기관 하나에서는 경쟁력을 묻고 하나에서는 적합도를 묻자, 이렇게 돼서 두 기관의 조사 결과를 단순 합산하자,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아마 안철수 대표 측에서 새롭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샘플을 각각 1600명씩 하자. 1600명씩. 그래서 1600명, 한 기관에서 1600명, 다른 기관에서 1600명 하는데, 이 1600명 중에서 800명은 적합도로 묻고 800명은 경쟁력으로 묻고 한 기관에서, 그 다음에 이쪽 기관도 똑같이 하는, 이렇게 돼서 단순 합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뭐 사실 이것도 뭐 조금 굳이 뭐 이럴 이유가 있을까 뭐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 측이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얘기를 했고요.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선 휴대전화 100%는 사실 이건 오세훈 후보가 100% 무선 휴대전화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15분 전에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 유선전화 10%? 나 그것도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양보 경쟁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일부에서 그래도 유선전화 5% 정도는 하자, 또 뭐 안철수 후보 측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아마 보이려고 한 모양인데, 뭐 그렇게 할 거 없이 최종적으로는 맨 마지막 제안이 오세훈 후보 측 아닙니까?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의 100% 무선전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합의에는 결국 안철수 후보 측의 양보, 오세훈 후보 측의 양보, 이걸 그냥 다 믹스해서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제안이 있었는데, 그 새로운 제안은 그동안에는 한 기관에서는 적합도, 한 기관에서는 경쟁력이었는데, 한 기관에서 반씩 응답자들을 쪼개서 적합도 경쟁력을 조사하는 거. 이거는 안철수 후보 측이 막판에 들고 나온 건데, 그거를 또 그거 사실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측이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내일 남은 건 뭐냐? 오늘 사실은 실무협상팀이 아마 다른 일정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상팀의 대표자가 오늘 나오질 않아서 내일 오전 10시쯤에 이제 실무자 대표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것만 남았다. 그러면 빠르면 내일 오후라도 조사에 돌입할 수 있는, 늦어도 내일 모레 오후에는 조사에 돌입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뭐 1600 샘플을 조사해야 되니까요. 한 이틀 정도면 되죠. 그렇게 되면 내일 오후면은 뭐 23일, 어찌됐든 간에 25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니까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24일까지는 확실하게, 늦어도 23일까지는 결과가 나오겠군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 들어가면 그러면 뭐 22일 저녁에라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모레 들어가면 23일 저녁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뭐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서로 보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점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현재 객관적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아주 팽팽한 상황이고요. 그야말로 제가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들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력, 적합도 이렇게 조사하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더 이상 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 했더군요. 민주당 후보가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경험상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결국은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뭐 믿지 않을 수도 있죠. 여론조사라는 게 워낙 널뛰기를 하고 과거 오세훈 한명숙 후보 간 경쟁에서도 실제 여론조사는 뭐 15%포인트 정도 오세훈 후보가 앞선다 이랬는데 실제 결과는 2010년에 0.7%포인트로 겨우겨우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승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거는 프로파간다. 결국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뭐 이 여론조사 조사 방법 뭐 이런 걸 가지고 밀고 당기고를 해서 시너지 효과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오세훈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만약에 3자 대결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안철수 후보가 불리해집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도 그것 때문에 빨리 여기서 승부를 짓자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은 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자기네들이 이긴다 이럴 순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말대로 지지층은 결집하겠죠. 틀림없이 결집합니다. 결집을 하지만 양자 대결이 됐을 때 과연 이해찬 대표의 호언장담대로 그 호언장담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본인의 경험일 텐데 글쎄요 뭐 본인은 정치인으로서 경험한 것이고 저희는 정치부 기자로서 관찰한 경험을 보면 양자 대결이 되면 그러면 아무리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LH 투기 의혹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정 부동산 민심 공시지가 폭등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겹친 데에서 야권 후보가 못 이긴다? 저는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프로파간다 그거에 불과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쪽이 지더라. 그게 저희의 정치부 기자 경험입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오늘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단 뭐 서광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야권 후보가 누구로 정해지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